브랜드는 개발하고 개선하고 하지 않으면 무조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잘 유지해야지 하면 후퇴하는 거예요. 100%. 무조건 계속 어제보다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맥형입니다. 오늘은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회사의 근황 토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년 전에 맥형TV 채널에 나와서 처음으로 저와 함께 그 고반 식당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한지훈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이 워낙 잘 돼서 확장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라 9년, 10년 가까운 업력을 유지하면서 이 사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 지금에서야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요즘에 맥형이 프랜차이즈 교육을 또 하고 있거든요. 투차 클래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기 위해 꿈을 꾸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고반의 현장에 나왔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네, 여긴 저희 슈퍼바이저들 이제 모여서 업무 보는 공간이고요. 상담도 하고 뭐 전문인도 올라오셔서 뭐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야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가맹 계약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가맹 계약은 저희 본 사무실 가서 하고요. 지금 매장이 몇 개 되죠? 형님? 지금 고반이 현재 계약 기준 127개, 김치옥이 3개, 그리고 이제 고반 가든이 3개 그렇게 되어 있죠. 130개가 넘는데 지금 직원들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지금 현재 다 거의 다 외근이죠. 슈퍼바이저들이. 아, 다 관둔 건 아니고요? 아니고. 그럼 오픈하는 슈퍼바이저는 계속 오픈만 하고 예, 그래서 오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QSC를 관리하는. 그런 슈퍼바이저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팀이 다르고 조직이 아예 달라요. 그럼 한 바이저가 몇 개 매장을 맡고 있어요? 저희가 현재 20개 정도 매장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저희가 좀 이제 개수를 최대한 20개에서 25개 정도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넘어가 버리면 관리가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한 번 맡은 매장들은 예. 안 바꿔주고 계속 그 매장들을 맡아요?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매장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고 경주님들하고도 좀 신분도 다 쌓이고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 근데 특별하게 어떤 사유가 있으면 뭐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저성과 매장에 있는데 그 매장은 정말 실적이 개선이 안 되고 문제가 좀 심각하다 싶으면 그럴 때는 또 다른 분으로 한번 슈퍼바이저를 교체해줘서 운영도 하게 하고요. 특이한 게 네. 오자마자 보였던 게 이 문구는 뭐예요? 왜 여기다 이렇게 저희가 한 20개 정도 이 문구를 정해놓고 이제 뭐 보면서 한 번씩 느끼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무슨 서류인가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그런 거죠. 가맹계약서고 이제 매장과 관련되는 그런 서류들. 이렇게 글씨가 큰 매장이 있고 글씨가 작은 매장이 있어요. 네. 매출 차이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회사가 성장하면서 조금 맞춰가야 될 부분인 거죠. 아직까지 저런 그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으로 딱 관리는 못하고 있고, 저희도 갑자기 지금 회사가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과도기고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이죠. 저희도 하나하나 밟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빈 공간을 뭘 채우려고 안 하시네요. 뭐 여백의 미도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뭐 표 이런 거 상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상장 이런 것들. 아 진짜요? 예. 그게 또 상장 받고 상표를 받으려면 꼭 돈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진짜 우리가 소유자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주는 게 아니고 다 돈을 내야 돼요. 최소한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무슨 인증샷 아니면은 뭐 기업 우수? 네, 신문사에서 하는 것들 뭐 어디 무슨 일보 다 돈 내는 거더라고요. 그걸 또 신뢰해서 믿고 또 계약이 잘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저희도 한 2번을 해봤는데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몰랐어요. 이게 돈 내면 주는 건지. 여러분, 상위 모든 걸 다 말해 주는 거 아니니까요. 진짜 그 부분은 믿고 거리십시오. 솔직히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사항, 소비자 무슨 고객 이런 거 다 돈 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매장 앞에 가면은 별이 있잖아요. 그 별 3개 해가지고 위생인가? 그거는 돈 주고 살 수 없죠. 그거는 제가 신청해 봤거든요. 저처럼 오래된 매장 운영하는 사람은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딱 2분이 오셔가지고 일단은 건물에 노후화가 있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참고로 저희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직영전 같은 경우 그거 받는 게 되게 어려워요. 심사 과정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새로 오픈할 때 받으면 유리해요. 그나마. 저희는 한 2년 된 매장인데 최근에 이제 본부장님 새로 조인하시면서 김치호 다 아예 냉장고부터 전부 다 비워내고 맞아요. 싹 다 해서 새로 준비했는데 받았어요. 별 3개. 그런 거는 진짜 신뢰가 있습니다. 그건 진짜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상 받으면 다 돈 주고 받았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않은 기관이 네. 서운해할 수도 있고 맞아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집어줄 건 집어줘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네, 보시죠. 연결이 다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저희 회사 이제 미션하고 비전.
미션은 이제 훌륭한 식사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비전은 뭐죠? 비전은 에브리데이 에브리웨어 위드 고반. 이번에 저희가 또 해외도 진출하니까 이렇게 했더니 해외를 진출한 건가요? 아니면 해외를 진출하고 이렇게 비전이 생긴 건가요? 아주 원래 이거는 하고 있었고 이게 꿈을 꾸고 막 뭔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막 노력을 하면 네 끝내는 이루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의 비전이나 미션 같은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쾌, 정직, 인심.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원칙만 잘 지키면 매장에 오신 우리 고객님들은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쾌가 왔을 때 인사 크게 해주고 육회, 상쾌, 통쾌. 그런 거죠. 정직은 99%의 정직한 거. 그렇고 재료를 안 속이고 그죠. 노하우. 그리고 인심은 푸짐하게 좀 드리고. 하도 만날 때마다 쾌, 인심, 정직 계속 근데 이게 말씀하셔서 실질적으로 또 잘 안 되긴 해요. 머리는 이해해도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면 또 매장에서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중국산으로 쓸까 좀 그런 것도 있고 인심도 이거 줘봐야 저 남길 것 같은데 하면 또 2개 정도 주고 싶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다 버리라고 웬만하면 이야기하죠. 자, 프랜차이즈 본부를 준비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미션과 비전을 생각해보고 핵심 가치를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한 번에 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거를 정하는 데까지 한 7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예, 이걸 뭐를 해야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전체적인 동력이 될까? 얘는 동력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조직원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고객이 만족할 수 있을까? 예, 계속 고민한 거죠. 예. 여기는 메뉴 교육을 받는데 메뉴 교육도 하고 여기서 이론 교육도 하고요. 프로세스라든 이런 거 다 교육하고 스크린 보면서 이제 실무 교육도 하고. 점주님들이 계약하면 이 공간에서 이제 그렇죠. 교육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 R&D실에서는 이제 조리 관련되는 교육을 다 하세요. 주방에서 어떻게 하신다, 요리를 어떻게 한다, 찌개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여기서 다 하고 고기 손질을 어떻게 한다, 관련되는 교육들. 현재 고반의 주방 동선이나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근데 이게 고반만 커버하는 건 아니고요. 웬만한 그냥 그 식당? 외식은 다 커버할 수 있게 제가 기물을 세팅했어요. 그래서 저런 오븐 같은 것도 있고 뭐 튀김기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현장 시뮬레이션 공간인가요? 네네네. 여기서는 이제 포스 교육, 여기에서는 이제 브랜드별로 세팅법, 그릴링법, 여기서 계속 실습을 하시는 거죠. 아, 저기는 김치요? 여기는 김치호, 여기는 고반. 불판 바뀐 것 같습니다. 원래 불판이 이거였는데 불맛도 나고 되게 좋은데 조금 이제 한 2가지 정도 이슈가 계속 있었죠. 어떤 이슈가? 닦기가 너무 힘든 거죠. 불판을? 불판을 닦기가 어렵고 아무리 잘 닦아도 사이사이 좀 남고 이거 닦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건비가 너무 발생하는 거죠. 알바도 이탈도 좀 많아지고 그런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 그래도 이걸 썼던 이유는 뭐냐면 그릴 자국도 잘 나고 불맛이 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도 어떻게든 맛있는 게 중요하니까 이걸 썼는데 근데 동시에 개발하면서 이제 한 몇 년 걸쳤죠 이것도.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제 불맛도 나고 닦는 것도 잘 닦이고 고사리나 올려가지고 그렇죠. 김치도 같이 구울 수 있고 이 불판으로 이제 그걸 전부 다 커버하게 됐죠. 예, 기존에 저희는 김치도 고춧가루가 없는 애들만 구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고춧가루 있는 것도 같이 삼겹살 기름하고 다 구울 수 있고요. 지금 전체 다 이걸로 아닙니다. 나가나? 지금 순차적으로 종로점 저희가 최근에 오픈했는데 거기부터 이걸로 들어가고 있고 기존 매장들은 강제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럴 때가 약간 이제 매장이 많이 나갔을 때 뭘 바꾸면은 우리 점주님들이 다 예스 하고 바꿔주면 좋은데 절대 안 그렇죠. 절대 안 하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걸 알다 보니까 강제로 강요는 안 드리고 이제 샘플을 하나씩 다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쓰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바꾸시는 거고. 저는 이제 김치옥의 저 그릇 퀄리티가 좋죠. 그릇도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 그릇들이 좀 멜라닌도 아니잖아요. 멜라닌인데 굉장히 자기 그릇처럼 나왔어요.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얘들은 좀 비싼 제품들이고 고반 식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이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밑에 이런 식으로 반찬 받침을 해서 이렇게 놔드리고 소스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다 개별로 놔드렸는데 한 번에 네, 효율도 좋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인다. 근데 이것조차도 강제상은 아니다. 최근에 나오는 신규 삼겹살 브랜드들이 보니까 매장 수가 많이 없어도 로컬에서 성행하고 있는 매장들 브랜드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잘 세팅했더라고요. 저희가 고반 식당이 처음 스타트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찬 세팅이 굉장히 정갈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 7년이 지나니까 이제 평범해진 거예요. 업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존에 대한 리스크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브랜드들은 기존에 우리를 보고 저걸 잡아야겠다 생각하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디벨롭 돼서. 그렇죠.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디벨롭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사무실 들어온 지 얼마 되죠? 이제 3년 차죠, 3년 차. 근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여기서 충분히 했는데 저희 본사 인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아까 그 제2 사무실도 갔다가 이제 확장하고 있는 거죠.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저희 원래 이 사무실이 최초에 학원이었어요, 학원. 이제 왔는데 이렇게 룸이 섹터가 다 나눠져 있었죠. 학원이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좀 리셉션 같은 거였고 각각이 방이 이제 학생들 사용하는 그런 방이었고 딱 보니까 딱 좋은 거예요, 저희도. 최소 투자로 최대 효율을 냈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예, 왜냐하면 사무실을 구하실 때 사업이 안정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뭐 빈 거 구해가지고 돈 다 때려받고 인테리어 몇 천만 원 억씩 쓰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맞아.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거 구해서 손보고 하는데 든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진짜요? 예, 이런 거 그냥 사이물 같은 거 정도만 붙이고 100만 원도 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사업하고 나서 대략 한 5번째 사무실인데 지금까지 사무실을 만들고 뭐 했던 적 한 번 있는데 되게 후회되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성장해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회사가 탄탄하게 올라갔을 때 그때 투자해도 절대 늦지 않은 비용 같아요. 이거. 이 안에는 뭐 여기는 이제 상담실. 진짜 딱 상담할 수밖에 없네. 여기 상담이 아니라 그냥 면담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뭔가 좀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여기 들어와서 반성문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는 방음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되게 아늑하게 대화하기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여기도 또 에어컨 다 있으니까 방방이. 뭔가 되게 욕조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교육하기도 되게 좋고요. 여기 다 칠판 같은 게 있잖아요. 집중이 진짜 잘 돼요. 예. 그리고 뭐 다음 사무실을 만약에 저희가 지어서 가더라도 저는 모든 방에 이런 칠판을 다 넣을 것 같아요. 화이트보드. 네, 되게 좋아요, 이게.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저희 지원팀. 네. 네. 매장의 지원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그런 팀들입니다. 저 이 문구 제가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의 문을 닫아도 좋다. 고객에게 관대해라. 직영점 매장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거든요. 손님한테 퍼줘서 적자 와서 망하는 거 오케이라고. 근데 퍼줘서 망하지 않을 것 같고 고객한테 관대하면 문 안 닫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무조건 그래요. 네,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해요. 저렇게 하다 보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이에요. 문제사항을 즐겨라. 문제사항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프랜차이즈 본사를 차리면 특히나 그럴 거예요. 매장과는 아예 다른 문제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대표가 흔들리고 직원들이 흔들리고 책임자들, 관리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문제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또 개선하고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즐기자고. 그거는 곧 이제 성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것만 해결하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 옆에 있는 문구도 우리 내외부의 의심쟁이들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 네. 힘으로 증명하자. 맞아요. 지금 고반을 설립한 지는 대략 한 7년 됐지만 그 전까지 합치면 거의 10년째인데 내부에 의외로 의심하고 우리가 안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오히려 외부보다 더. 내부에. 내부에 정말 많아요. 다른 회사에서 왔거나 저랑 의견이 다른 사람. 시키면 하지만 속으로는 저거 망할 텐데 계속 하거든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안 되는데.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우리 힘으로 증명하자는 거죠. 될 수 있다는 걸. 예. 저는 이제 대표님 사무실 한번 궁금합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여기는 어떤 부서죠? 여기는 그 운영본부. 아까는 운영실무라면 여기는 운영본부의 이제 본부장님들, 팀장님들 그런 분들이 이제 업무를 보시는 그런 공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칠판, 화이트보드 다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 방이고요. 보통 프랜차이즈 회사의 대표님들은 금고를 하나씩 넣거나 그런 거 없고 오히려 여기는 오자마자 보이는 저 불판 그리고 이순신 장군 필사직생 필생직사. 와, 내가 얻으려고 하면 주는 거고 내가 내주려고 하면 성공한다. 저거 문구 되게 좋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저거 항상 제가 앉아서 계속 아침마다 보고 있죠. 저 불판이 저렇게 걸어놓으니까 네. 거북선 같아요. 정말. 거북이 등. 뭔가 이 전쟁에 나갈 때 중요한 우리의 무기 같은 느낌. 네, 그렇죠, 그렇죠.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거라서 저희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파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돈 주고 산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짠돌이 컨셉으로 가는 거 아닌가 지금? 진짜로. 사무실 옮길 때마다 기존의 사무실들이 다 망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제 한 10만 원 드리고 고 최소 투자로 최대 매출과 이익을 올리고 있는 아니요, 이 저는 구간. 이게 이거를 좋은 거를 씀으로 인해서 매출이 올라가면은 전 투자하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좋은 책상을 쓴다고 해서 매출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데서는 저는 돈을 잘 아껴요. 거의 안 써요. 한전 대표님 돈 잘 쓰십니다. 예, 그냥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잘 쓰는데 많이 씁니다. 매출과 관련된 것에서는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거는 제가 뭐 여기 뭐 근무자를 한다고 해서 매출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저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미술 작품 좋아하나요? 제가 뭐 코로나 때 되게 힘들 때였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꽃이잖아요, 꽃. 꽃이 핀 건데 얘를 만든 재료가 뭐냐면 스티로폼이에요. 아, 세상에서 가장 쉽게 버려지고 길게 떨어지는 그런 스티로폼을 가지고 작가가 재해석해서 꽃을 만든 거잖아요. 생명력을 불어넣어.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야 스티로폼도 꽃이 될 정도가 되는데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보자. 그래서 두 작품을 이렇게 두고 아침마다 보죠. 샀어요? 샀죠. 스티로폼을 얼마 주고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오, 이 쇼파에 이런 거는 10만 원 주고 사셨는데 이거 10만 원 안 준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얼마였는지 좀 이 작품당 200만 원. 200만 원? 200, 200, 400. 와, 스티로폼 치고는 예, 근데 그만큼 예술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뭐 저는 비용이라 생각합니다. 투자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또 여기 보면 저희가 또 해야 될 것들, 목표 같은 걸 항상 좀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런 것들도 보고. 목표가 현금이 1,400억 확보라고 써 있네요. 14억 매월. 아니 그냥 억으로 한번 끌어봤습니다. 아니 2년 전에 찍은 영상을 보니까 연매출 200억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토탈 매출이 200억이었고 지금은 가맹점 포함해서 올해는 예상이 한 1,500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쇼파는 10만 원짜리 그대로 쓰고 네, 계시고 심지어 말씀 안 드렸지만 이 벽지가 지금 울었습니다. 이게 비가 오고 하니까 습하니까 얘가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은 나한텐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런 거 보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다 얻은 겁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일하기 가장 좋은 직장인가? 네. 고객들은 우리 브랜드를 이용하면서 좋은 기분을 느끼는가? 우리와의 거래로 고객들의 삶은 더 좋아졌는가? 우리는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의 자부심을 느끼는가? 이거를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자아 성찰이 되는 거죠. 우리가 현재 위치가 보이는 거죠. 이거는 뭔가요? 진화는 진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지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성공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 사익을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뒤로 백마진 받고 뭐 하고 왜냐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저 스스로를 경계하려고 FM대로 그냥 좋아하는 그거죠. 성공의 핵심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하는 사람들이. 팀원. 네, 팀원. 그게 뭐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가맹점이 될 수도 있고 결국 내가 해서 잘 돼서 잘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매장 사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잘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매장 일하는 직원들이 그만큼 손님 잘해서 그런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또 좋은 거를 잘 만들어줘서 광고도 잘해주고 브랜드 관리를 잘 해줘서 또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다 자기가 한 것 같지만 아니란 거죠. 뭐하나 나 혼자 한 게 아니다. 투지 도리 근본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지는 그죠.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 뭐 될 수 없는 거고 도리는 옳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강해도 할 건 하자. 그리고 마지막 거도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건데 좀 힘든 거는 기꺼이 하자. 그걸 해결하고 나면 분명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데 뭔가 좋은 게 오는 거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그냥 뭐 하나 꽁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없죠. 다 예, 나의 예.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 노력도 솔직한 노력, 뭐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한 거니까. 예. 이게 한지훈 대표님이 오늘 저랑 촬영을 한다고 해서 붙인 게 아니라 아, 되게 보시면은 여기 테이프가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여기 3년 전에 왔을 때 딱 이걸 맞아, 붙여놓고 지금 다 예, 예. 이 목표대로 열정대로 하고 계시는데 야 진짜 여기 약간 박물관 같습니다. 아 그래요? 딱 여기 와가지고 저는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우리 그러면 앉아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네. 좀 이야기를 한번 네. 하시죠. 자,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고반 한지훈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고반의 김영섭 상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한지훈 대표님 2년 전에 저랑 그때 마곡 고반 시장에서 찍었잖아요. 지금 그때보다 제가 볼 때는 회사가 엄청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중간에 막 성장을 못하면 조직원들이 그만큼 못 받쳐주면 가맹 모집도 딱 중단시키고 그랬던 적도 있었죠. 한 1년 정도. 그런 강단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거는 강단이라기보다는 그냥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저기 있는데 저기를 가기 위해서 지금 취해야 할 가장 베스트의 전략은 스톱이었으면 스톱인 거죠.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반하려고 줄 서 있는데 우리가 스탑하는 동안 다른 브랜드로 가면 어떻게 하지? 당연히.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재개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좋은 브랜드로 다시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면 그때 모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브랜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먼저 선점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마이크를 살짝 안 꼈을 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하다가 안 되는 회사들 이렇게 보면은 장사하던 감과 그때의 실력으로 프랜차이즈 본부를 설립해서 가맹점 확산하다가 어느 시점 가면은 딱 스탑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흘러가는 생태를 잘 모르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회사 커짐과 동시에 맞춰가지고 외부에서 회사 경험이 많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충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옆에 자기랑 같이 일하고 있던 매니저가 본부장하고 있고 맞아. 주방에서 일하던 친구가 맞아. R&D 팀장이 되어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한계는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또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큰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해본 사람들이 매장에 와서 해서 다시 사업을 키웠으면 가능은 해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럼 상무님은 어떤 계기로 만나신 거죠? 상무님은 이제 조인하신 지가 한 1년,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되셨고, 그 당시에 저희 쪽에서 일을 하던 팀장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좀 열심히 일을 잘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뭐 일을 좀 잘 배운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어떤 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데, 그게 상무님이셨죠.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만나자고 요청을 드렸고. 상무님은 그러면 그 전에 회사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그래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식에서 첫 직장은 조선호텔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프랜차이즈는 최선당, 그 다음에 CJ 푸드빌, 그 다음에 신라면과 브레드앤코 그렇게 직장 생활들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거의 뭐 100인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를 또 한 것도 엄청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적은 인력이 일하는 회사와 많은 인력이 일하는 회사의 차이점이 뭔가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조직에서는 멀티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 특정 인물의 쏠림 현상이 이제 좀 많아지는데 없으면 티가 확 나는. 근데 이제 좀 조직이 크게 되면은 체계에 맞춰서 알아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시스템 없이 100명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인원이 있다고 시스템이 저절로 갖춰지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100명이 일하는 기업에서 이 일을 오랫동안 해본 사람들이 또 들어와야 돼요. 그들이 그러면 시스템을 정립해 나가야 돼요. 같이 함께. 100명을 일하는 회사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정말 소기업만 일하는 사람 100명 모여봐야 이거 시스템 개발을 못해요.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할 것이며 위임 전개를 어떻게 할 거며 팀의 아래라는 어떻게 나눌 것이며 그러면 업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각 개인이 할 것이며 팀별로 이걸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프랜차이즈를 초창기에 이제 해야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직영점에 있는 직원들과 으쌰으쌰해서 회사에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되고 어떤 조직을 강화해야 되는지. 슈퍼바이저 여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세팅을 해야 되는 곳은 여기. 물론 이제 뭐 마케팅이다, 기획이다, 뭐 경연지원팀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요. 이 운영 조직을 좀 잘 세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예전에는 슈퍼바이저라고 하면 진짜 전천후로 슈퍼맨처럼 다 모든 일들을 하는 걸 슈퍼바이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가 커지면 뭐 이제 오픈바이저 따로 있고 관리하는 QSC 점검하는 바이징을 따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반부터는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처음엔 쉽지 않죠. 그런 슈퍼바이저한테는 매장의 직원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외부 채용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 고반을 제가 돌이켜보면 10호점 이상까지 제가 한 것 같아요. 대표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다 모든 현장을 다 누비면서 오픈도 지원하고. 그렇죠. 슈퍼바이저하고 오픈바이저하고 그거를 직원을 통해서 하면은 물론 좋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 돈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 본부를 하나 세팅하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한 2천만 원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2천이 처음부터 있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요. 매월 써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 10호점 정도, 한 7, 8호점 되면은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로열티라든가 물류 수익이 생길 거거든요. 그때 사람들을 좀 뽑아야 되겠죠. 말씀하신 운영 조직, 그리고 이제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할 수 있는 이 조직 하나, 그리고 영업할 수 있는 이 조직 하나.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경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매출을 최대한 높이고 비용을 제일 좁혀야죠. 그렇죠. 지금 방금 전에도 여기서 찍으면서 이것도 다 올 때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한준 대표님께 그랬죠. 이거를 올 때 산 거면은 감각이 없는 거라고. 색깔이 다 틀리잖아요, 지금. 사이즈도 틀리고. 근데 그 비용이 뭐가 비용인지도 그거는 철학적인 부분인데 저는 직원들 인건비는 비용이라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투자이라 생각해요, 투자. 그래서 제가 아끼는 비용들은 그냥 쓸데없는 비용들입니다. 근데 직원들 인건비는 쓸데없는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더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단 말이죠. 스펙을 다 보시는 거죠? 사실 학력은 저희 별로 안 봅니다. 고졸도 뽑나요? 뭐야, 그럼 경력, 유사한 곳에서 일을 했는지. 예전에는 그냥 일만 해서 뽑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오류를 너무 많이 범했죠. 좋은 얘기네요. 그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회사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맞아요. 뭐
맥도날드 일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햄버거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네, 혹은 BBQ 일했다고 해서 치킨을 정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적어도 한 2, 3년을 다녀봐야지 그 회사에 좋은 시스템을 자기가 내재하고 있고 장단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회사에 왔을 때 이 사람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공간과 뭐 권한과 이런 걸 다 줬을 때 또 할 수 있는 거지, 짧게 있었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못하는 것 같아요. 브랜드는 개발하고 개선하고 하지 않으면 무조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잘 유지해야지 하면 후퇴하는 거예요. 100%. 무조건 계속 어제보다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또 이 본부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하는. 예, 근데 그것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경영주님의 어떻게 보면 마인드와 장사 철학과 그리고 우리와의 본사 철학과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잘 유지된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요즘 들어서 더 드는 생각인데, 어차피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자기 가게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인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도 나처럼 우리 가게를 사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저분이 음료수를 먹고 있는데 얼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얼음 주고 싶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고기가 조금 남아 있는데 겉절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겉절이를 갖다 주면은 저분이 우리 가게를 좋아해 주시겠지. 당연히 겉절이를 주는 거고. 저는 거기서 또 모든 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나는 여기서 장사가 안 되지? 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왜 이렇게 개떡같이 하지? 이렇게 된다고요. 예, 물론 사이다니. 본사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완벽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마지막 마침표는 매장을 운영하시는 그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고객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20개 하면서도 그런 고충을 겪는데 100개 넘게 하면서 그와 같은 고충을 겪고 계신다니까 오히려 와 진짜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 성공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여기선 내가 무조건 책임지고 여기 들어오는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게 내가 만들겠다는 목표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가맹점 주님들이 듣고 그래 좀 느끼자 하는 분들은 극복하려고 하는 부분을 본인 스스로에게 찾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비가 와서 막 이제 이런 쪽으로 또 이유를 찾을 거잖아요. 누군가는 점주님 이럴 때 비 올 때 서비스를 우삼겹을 준다고 합니다. 일단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저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손님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각인을 시키는 건데, 저는 비가 올 때 가게 방문하면은 무조건 우삼겹 서비스를 드려요. 저는 100번 비가 오면은 전 날구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 올 때 한가한데 그냥 문 앞에서 멀뚱멀뚱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오시면 우산이라도 접어서 털어라도 드리는 서비스를 또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장사하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진짜 웃고 행복한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이야기가 좀 무거워졌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장밋빛 미래만 그리기 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려드려야 되고, 정말 힘이 든 비즈니스라는 것도 제가 좀 알아야 될 거고요. 고반을 진짜 열렬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고깃집 얘기하면은 고반으로 시작해서 거의 고반으로 끝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은. 고반식당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반식당 저희 회사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완벽한 회사는 저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창업을 하시고 고반식당을 운영하며 나감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회사, 조금 더 일을 제대로 잘하는 회사, 더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와 인연이 되면 또 최대한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고반을 워낙 좋아하고 사랑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꼭 더 큰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저에게도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